안녕하십니까. 이혼 분야 최강자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저희 솔로몬이 운영하는 블로그 솔로몬 이혼 이야기에 증거도 없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혼전 출산 사실을 주장했다가 이혼 소송에서 대패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사소송이든 가사소송이든 판사가 사실을 인정하는 방법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증거에 의해서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서 사실을 인정하는 방법이 있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별도의 증거는 없지만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아하니 이 사실이 인정될 만하다라고 해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있죠. 근데 모든 사실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실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도 있고, 어떤 사실들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서는 절대로 인정되지 못하는 사실들이 있죠. 이것을 구분하는 것도 변호사의 실력입니다. 반드시 구분해야 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거는 절대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서 인정될 수 없는 사실인데 막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증거도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는 소송에서 대패한다는 사실을 잘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을 좀 자세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 블로그 들어오셔서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유익한 사례입니다. 먼저 배우자의 부정행위하면 이혼 사유 중 첫 번째 이혼 사유죠. 또 혼전 출산 사실은 이혼 사유보다 더 무거운 혼인 취소 사유입니다. 이혼 사유 중에서도 그 책임이 무거운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같은 사실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서 잘 인정이 안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는 사실들이죠. 예를 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러한 같은 사유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증거 없이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서 잘 인정되는 사실이죠. 이처럼 이혼 사유 중에서도 별도의 증거 없이도 인정되는 사실이 있고,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을 수 없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소송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막 주장했다가 대패한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관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인 감남은 전처와 이혼을 한 후에 을려와 재혼을 해요. 그리고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작은 아이는 자신의 친동생 부부에게 입양시킵니다. 그리고 큰 아이만 재혼해서 을려와 함께 양육하죠. 근데 감남은 굉장한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냥 부잣집이 아니고 굉장한 부잣집 아들이죠. 그래서 을려와 재혼한 이듬해 부동산 등 많은 재산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재혼 후 을려와의 사이에도 2딸을 낳죠. 그리고 전처 소생 자녀와 함께 이렇게 3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혼인관계를 이어갑니다. 감남은 재혼 시에 건설 회사에 재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3년간 해외 근무를 하고 귀국한 이후에도 1년 동안 지방 근무를 하느라 이렇게 따로 살게 되죠. 그동안 을려는 신혼 초부터 육아 가사와 동시에 미용실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감남이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되자 그 일부를 처분해서 미용실을 차려서 운영합니다. 그렇게 감남은 재산 상속을 받은 날로부터 8년 동안 그 일부를 매도해서 약 20억 원 정도를 현금화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9년 후에는 상속받은 일부를 또다시 매도해서 20억 원 정도를 현금화하죠. 지금이야 20억 원이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조그마한 아파트 한 채 이 정도지만 그 당시 20억 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100억 원도 넘을 겁니다. 이처럼 일부를 매각해서 20억 원, 또 20억 원 이처럼 현금화할 정도의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으니까 감남은 굉장한 부자였죠. 그리고 이 외에도 또 남은 재산도 꽤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을려는 이와 같이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를 처분해서 마련한 돈으로 미용실을 여러 개 개업합니다. 그리고 그 수를 늘려가요. 그러자 감남은 다니던 건설회사를 그만두고 을려가 운영하는 미용실 운영과 금전을 관리하다가 2003년도 경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합니다. 또 그 이듬해에는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태국의 가라오케 사업도 운영하죠. 그런데 2005년 7월 이후 을려는 경영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대부분의 미용실을 폐업해요. 그리고 청담동에 있는 미용실 1개만을 운영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렇게 폐업한 이듬해 2006년 감남이 태국으로 출장을 갔다 온 후에 성병이 걸려서 을려와 함께 비뇨기과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자, 치료 당시 의사에게 감남은 뭐라고 하느냐? 10일 전에 술집 여자와 성관계를 맺었다. 술집에서 가끔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는다는 진술을 합니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가정 불화가 심해졌는데 급기야 을려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죠. 이혼 소송 결과 1심에서 간남의 부정행위가 인정이 되었죠. 그래서 을려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간남이 패소한 것이죠. 그러자 간남이 불복해서 항소심이 이어졌고 항소심에서는 간남과 을려를 화해시켜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을려는 간남의 기존 외도 사실을 가지고 이혼 소송을 다시 제기하지 않는다. 또 조정 성립과 동시에 간남과 을려는 일단 별거하기로 한다. 대신에 간남은 상속받은 토지의 일부를 을려에게 증여해 준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돼서 종결되죠. 그래서 을려는 집을 나와서 별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죠. 간남의 입장에서는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를 을려에게 증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간남의 친동생이 간남이 을려에게 증여해 주기로 했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합니다. 그 문제로 간남의 집안과 을려 간의 다툼이 발생했겠죠. 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남과 을려가 커피숍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 과정에서 간남이 을려에게 뭐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서 소문을 들었는데 을려 너가 혼인 전 숨겨둔 자녀가 있다던데? 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혼을 요구하죠. 이에 대해서 을려는 그 의혹을 부인하면서 이혼을 거부합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후 3일 후에 간남은 을려와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을려에게 숨겨둔 자녀가 있다는 이야기는 꾸며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그런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녹음이 돼서 재판부에 제출이 됐죠. 자, 그러한 일이 있은 후 4개월 후에 간남은 을려에게 혼인 전 숨겨둔 자녀가 있다는 이유, 그리고 과거 비뇨기과에서 치료받게 된 원인이 된 성병은 간남이 옮아온 것이 아니고 을려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한 후 걸린 성병을 간남에게 옮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을려 소송 대리인은 이혼 소송 중에 간남이 혼외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을려의 조카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요. 그래서 그 조카가 을려의 친자가 아닌 을려 동생 부부의 친생자라는 결과지를 제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남의 소송 대리인은 여전히 유전자 감정 결과만으로는 을려가 미혼모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항변을 하죠.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죠. 또한 간남의 소송 대리인은 뭐라고 주장하냐? 간남이 2006년경 태국 출장 이후 비뇨기과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의사에게 한 진술은 을려를 지켜주기 위해서 꾸며서 한 거짓말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1년 반 정도 심리를 마친 후에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과연 그 결과는 어땠는지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간남 소송 대리인이 소송에서 어떤 주장을 했느냐면, 첫째, 을려가 초졸인데 고졸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간남을 자주 속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미혼모로서 숨겨놓은 자녀가 있음에도 간남을 속였다. 세 번째, 태국 출장을 다녀온 간남에게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해서 간남에게 성병을 옮기고 자주 남자들과 어울리는 등 부정행위를 일삼았다. 네 번째,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간남의 전현 자녀들을 홀대했다. 다섯 번째, 의부증으로 근거 없이 간남을 의심했다. 여섯 번째, 혼인기간 중 사치를 일삼고 미용실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20여억 원 정도의 재산을 탕진했다. 그러므로 위자료를 3천만 원 지급하라 라는 주장이었죠. 이 간남의 주장을 보면 증거도 없이 너무 터무니없죠. 미혼모로서 숨겨둔 자녀가 있다라는 것은 소송 내에서 유전자 검사지를 제출함으로써 이게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리고 성병을 옮긴 것은 본인이 아니고 을려가 성병을 옮긴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남자들과 어울리는 부정행위를 일삼았다는 이런 주장은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죠. 증거가 없이 이런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증거가 없이 이렇게 주장하면 의부증으로 몰리죠. 의처증으로 몰리죠. 의처증으로 몰려서 불리한 판결을 받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법원은 뭐라고 판단을 했느냐? 간남의 주장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인정하기에는 그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간남의 주장 사실은. 따라서 간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고 도리어 간남과 을려 간의 혼인관계는 간남이 을려의 혼인 전 과거를 공연히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을려가 혼인 이후 부정행위를 일삼았다고 철을 의심하였으며 본인의 잘못으로 별거하기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송까지 제기함으로써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혼인 파탄의 원인은 간남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간남은 을려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감남과 을려 간의 재산은 거의 모두가 감남이 혼인 당시에 소유하고 있었거나 이미 혹은 혼인 직후 상속받은 재산 또는 그 재산의 터잡아 생긴 감남의 특유 재산이긴 하지만 혼인기간이 26년에 이르는 점, 감남의 유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점, 미용실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손해를 보긴 했지만 을려도 혼인기간 동안 꾸준히 경제활동을 해온 점을 감안하면 재산의 35%를 을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투기재산인데. 그리고 그 투기재산 규모가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35%나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감남의 입장에서는 대패한 판결입니다. 왜 그럼 이런 대패한 판결이 나왔느냐?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어떤 점이 잘못됐느냐를 직접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만약에 감남이 우리 솔로몬에 찾아와서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싶다고 했다고 하면 과연 우리 솔로몬은 이 사건을 어떻게 접근했을까라는 각도에서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성병을 누가 옮겼느냐? 이 문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 성병을 옮긴 사실은 감남이 2006년 태국 출장을 다녀온 후 비뇨기과 치료받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감남이 10일 전에 술집 여자와 성관계를 맺었고 술집에서 가끔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는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의료 기록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에 진행됐던 이혼소송 1심에서 위자료 판결까지 난 사실입니다.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부인하려면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직접적인 증거가 있지 않고서는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감남이 술집 여자와 성관계를 했든 어쨌든 성병에 걸린 것은 감남이다라는 사실, 감남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뒤집을 수가 없다라고 사실 인정을 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감남의 소송 대리인은 이걸 거르지 않고 무조건 주장했습니다. 이거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거 뒤집을 수 없는 사실인데 뒤집을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주장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잘못된 소송 진행이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감남은 유책 배우자죠. 외도한 유책 배우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혼을 하려면 을려에게도 유책이 있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을려의 유책 행위가 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 유책 행위에 대해서 감남은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성병은 을려가 감남에게 옮긴 것이다. 그리고 을려는 여러 남자와 어울리면서 부정행위를 일삼았다. 게다가 을려의 조카가 사실은 혼인 전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아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였죠. 이 세 가지 모두 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받는 사실들이죠. 성병을 옮긴 것은 을려다. 을려가 여러 남자와 부정행위를 일삼았다. 그리고 혼전 출산한 사실이 있다. 이 세 가지 사실은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고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감남이 유책 배우자라는 사실은 변할 수가 없겠구나. 이걸 뒤집을 수는 없겠구나 라고 계산을 했어야 되겠죠. 근데 감남의 소송대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특히나 이제 부정행위도 부정행위지만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주장 많이 합니다. 자기 첫째 아들 내지 둘째 아들이 있는데 나를 안 닮았어요. 그래서 얘가 내 아들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없을 때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의심스럽다. 내 아이가 아닌 것 같다 해서 유전자 검정 신청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죠. 한두 건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소송하다 보면. 뭐 변호사님이 신청을 해요. 저희들은 참 답답한데 그랬다가 만약에 친자로 나오면 이혼 소송은 작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작살이라고 하니까 뭐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혼 소송이 굉장히 망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경우에는 아이 머리카락이나 이런 걸 확보해서 먼저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해보는 거죠. 사감정 많지 않습니까? 법원 근처에 가면. 거기서 검사하면 비용도 비싸지 않아요. 뭐 20만 원이면 됩니다. 가격 차이는 조금씩 나지만. 뭐 감정을 해서 내 아이가 아닌 것으로 나왔을 때만 주장하는 거죠. 내 핏줄을 부정한다? 여자에겐 큰 충격인 거죠. 그런 주장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막 주장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사실들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전 출산 사실도 혼인 취소에 해당되는 사유여서 굉장히 조심했어야 됩니다. 아니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조카의 머리카락이나 칫솔 같은 거 한번 확보해봐라 해서 먼저 유전자 검사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주장을 했었어도 되는데 증거도 없이 막 주장하면 인정을 안 되면 작살나는 사유죠. 자, 그러면은 감남이 유책 배우자라는 사실은 깰 수가 없는 사건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감남이 이혼을 하고 싶어하고 위자료를 받을 생각이 없으며 재산분할만 잘 방어해달라고 저희들한테 부탁을 해온다고 하면 우린 이렇게 계산했겠죠. 을려도 어차피 별거를 원하고 하는 사유를 보면 을려도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사가 강력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파탄났음을 이유로 이혼을 시키고 재산분할 방어만 전력을 다해서 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그럼 감남이 오케이 하면 그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했으면 이 판결처럼 재산분할 35% 판결은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투기 재산인데 거기다가 을려가 미용실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을 까먹기까지 했는데 35%나 인정된다는 것은 대패한 거죠. 만약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간남이 소송 대리인이 주장했던 여러 사실들을 우리한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는 간남의 주장 사실을 고지고대로 소송 내에서 주장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겠죠. 이혼 전문 변호사의 덕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의뢰인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필요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 주장 사실들을 그대로 여과 없이 가다듬지 않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소송 망치죠. 어느 정도 귀는 기울이되 의뢰인이 하는 말에서 이거는 너무 오해의 소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사실인 것 같아도 증거가 없다든지 그 사실들이 변론의 전치지에 의해서는 인정될 수 없고 증거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사실이다 그러면 그런 사실은 걸러서 여과를 해서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이 변호사의 능력의 90% 이상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솔로몬은 왜 악의 편인 감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고 반감을 가질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거는 소송에 대한 오해입니다.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이나 그 어떠한 소송이든지 소송이라는 것은 진실을 탐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일정한 규칙 내에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임에 가깝습니다.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상대방을 찔러 죽이는 그런 비디오가 딱 나왔어요. 비디오를 보면 누구나 피고인이 사람을 죽인 거는 맞아요. 근데 비디오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절차가 있었다. 그럼 비디오는 없는 걸로 칩니다.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죠. 그게 소송입니다. 그게 진실입니까? 진실이 아니죠. 일단 증거 수집 절차에서 검사가 실수를 한 것이고 그 증거를 배척한 이 피고인의 변호사가 잘한 겁니다. 진실을 찾아내는 절차가 아니라는 거죠. 또 원고가 피고한테 차용금 2억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차용금 2억 원을 인정하는 그 대화 내용을 녹음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정통법 위반되게끔 녹음을 했습니다. 그럼 그 증거 능력이 인정이 안 되죠. 그 녹음을 들으면 누구나 다 피고가 원고한테 2억 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이 되지만 녹음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은 2억 원을 차용했다는 사실이 부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은 차용했다는 증거가 없다. 넌 갚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진실은 아니잖아요. 진실을 가리는 절차 같으면 그런 게 나오면 감사합니다. 진실을 가리키는 증거가 나왔군요. 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지만 소송 절차는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 절차는 진실에 가깝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진실은 가리는 절차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사는데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CCTV를 틀어놓고 녹음기를 틀어놓고 사는 부부가 아니라면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도 진실을 가리는 절차가 아니고 진실에 가깝게 접근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진실을 가리는 절차가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사실을 주장하고 그 사실을 주장함에 있어서 언제 주장할 것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주장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 차이가 나고 그 선택은 전문가인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선택을 잘하면 잘할수록 소송 결과는 좋아진다라는 것을 그 누구도 변호사님들도 의뢰인들도 소송 당사자들도 명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사례 소개 말씀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솔로몬 소개의 말씀을 마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솔로몬은 20년 동안 오직 이혼만 연구하고 이혼 소송만 수행해 왔습니다. 저희 솔로몬은 이혼 전문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변호팀을 중심으로 박사급, 교수급들로 구성된 연구팀, 그리고 송무팀, 그리고 전직 수사관들로 구성된 증거수집팀과 증거분석팀도 운영함으로써 이혼 소송 실전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혼 전문 로펌이라는 소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